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습 지명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월권 논란이 좀 불거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고육지책일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으로 선언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예, 본인은 이제 여야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 두 분 퇴임한 그 헌재에서 헌재 구성을 미룰 경우에 그 6명 체제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또 본인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지명 두 분까지 한꺼번에 함으로써 헌재를 정상화한다라는 명분을 얻는다. 네. 아마 그런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이제 본인이 권한대행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인 것처럼 착각한 것 같다. 이런 반응을 좀 내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이걸 막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예. 말만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고 이 효력을 정지시킬 방법도 사실 없는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예. 지나면 임명 현실화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이 조기 대선 6월 3일 조기 대선 승리가 거의 확실한데 네. 그 이후에 본인들이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왜 행사하느냐 이 차원의 얘기 더하기 네. 헌재 구성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지만 네. 대통령이 된 듯하다 하는 얘기 좀 글쎄요 정교한 공격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 범위가 어디냐라는 말은 학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다 지금 사상 초유 상황 겪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누가 제어할 수 있고 누가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의견도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전에 좀 했던 행동이나 뭐 말로 보자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권한 행사는 좀 최소화한다 이런 기조로 임명도 좀 미뤄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때랑 파면이 선고돼서 지금은 예. 그냥 대통령이 아예 거리된 상태잖아요. 예, 예. 이때 권한대행의 어떤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것 예, 같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상황 논리라고 봅니다. 그건 예. 법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법정 논리라고 하지만 그것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정도 논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법적으로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 법조문에 따라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어할 수 없다면 그거 다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계시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황과 예. 아예 거리가 된 상황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정치 논리잖아요. 예. 예. 뭐 저희가 당장 파면된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쓰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이제 권한대행만 있는 상태니까 민주당에서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전격 지명한 걸 놓고 윤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좀 썼어요. 윤 대통령을 뭐 공격하는 것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예. 윤 대통령과 내통한다는 말에서 민주당한테 득될 게 없어요. 국민 누구가 봐도 윤 대통령한테 권한이 없는 거고 아마도 2명 지명한 분들 중에 윤 대통령과 대학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고 이런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장 때문에. 지명한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완규 지명자를 이완규 개인으로 볼 때는 윤 대통령이 꼭 그럼 이분을 지명하라고 했느냐? 네. 그게 100% 전 잘 연결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분이 검사 생활을 쭉 하신 분이고 법제처장으로 물론 윤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임명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자유지만 네.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 계엄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분이고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연결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대통령 징계 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예. 검찰총장이 뭐 징계 절차를 놓고 막 그때 이제 약간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력 이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뭐 호위무사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은데 예전에 또 돌이켜 보면은 검찰 떠날 때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좀 반발하면서 그렇죠. 떠나셨더라고요. 이거는 검찰의 어떤 뭐 관례라든지 질서 어긋난 뭐 임명이다 하면서 본인이 부천지청장이었잖아요. 예. 그때 사표를 냈죠. 뭐 저- 친구긴 친구인데 할 말은 하는 친구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예. 면은 안 보고 윤 대통령 변호했다든지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다. 딱 그것만 가지고 윤 대통령과 내통을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예.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 몫이다 보니까 이게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표결도 거쳐야 되는 이제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청문회를 혹시 뭐 못하더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기일이 경과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시일을 열흘 이내 시일을 두고 주세요. 청문 보고서 한번 주세요 더. 하는데 뭐 하루 만에 주세요 해도 되거든요. 예, 재송부 요청 그렇죠. 시한은 뭐 또 임의대로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면 21일 만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 뭐 5월 안에는 무조건 임명이 되는 거죠. 대선 전에 무조건 임명이 되는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을 침해당한 어떤 특정 개인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없죠. 애매한데 가처분 신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판단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되잖아요. 헌재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좀 퇴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좀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으세요? 가처분도요. 예. 자, 아까 권한쟁의 말씀하신 거로 국회가 한다는 얘기인데 국회 권한이 침해됐느냐 여부도 국회가 권한을 침해당한 기관이냐 예, 그게 애매한 거고. 애매하죠. 자, 가처분 그럼 헌재 가서 하는데 그럼 뭔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개인이 네. 있나요? 음, 미래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침해당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당선자가 없으니까. 특정할 수가 없네요. 제가 볼 땐 법적 구제 방법은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검토하겠다 정도에서 더 나아간 조치를 당장은 못 취한 예. 그런 거죠.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야당 군소정당들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시 재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별로 이제 얻을 게 없죠 이걸 해서. 얻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민주당의 어떤 과격함 그것을 더 드러내는 것이지 이미 이제 대선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데 네, 그 이미지를 다시 상기시켜서 본인들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판단까지 한다면 재탄핵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건 엄포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이렇게 좀 당했다고 볼까요? 예, 그런 분위기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어제 이런 이제 임명과 지명권을 행사한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했잖아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좀 뭔가 안정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재탄핵까지 들어가면 그렇죠. 오히려 체급만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꽤 긍정적인 얘기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그렇죠. 하겠다. 뭐 한 번에 다 하자. 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표현이 나오고 뭔가 그 관세 25% 부과한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로 탄핵을 또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늘 부르짖었던 뭐 나라를 위한다, 민생을 위한다 이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